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라는 오라 관광단지에 투자되는 자본의 실체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자본을 사전에 검증하는 개선책을 내놨는데 정작 오라 관광단지는 검증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산 간 난개발과 자본 실체 논란에 휩싸여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개발 사업 투자 자본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행정 절차 마지막에 해오던 투자 자본 검증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개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사업위원회에서 사업자 적격성과 투자 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법률이라든가 투자, 경제, 또 뭐 세무, 회계 이런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적격성 문제라든가 어떤 자본 조달 계획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는 7월 이후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미 도의회 동의 단계에 들어간 오라 관광단지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본 검증의 대상을 늘리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역 경제하고 충돌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어떤 이 단계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개발 사업 승인 후 10년 넘은 사업장은 투자 유치가 불투명할 경우 사업을 종료시키고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 변동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대해 투자할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포럼 첫날 열린 토론회에서 휴양형 주거단지의 부실을 살려보려고 몇 차례 만나봤지만 버자야 그룹은 의지도 능력도 없고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열리는 제주 포럼에는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80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해 외교와 환경 문제 등을 토론합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이 해양조사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가 포착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양측의 유착관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직원과 업체 관계자 상당수가 학연과 인맥으로 묶여있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 바다숲 조성 사업을 맡은 한 해양조사업체. 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를 방문해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 연구원 B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들은 제주 시내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3년 동안 공단이 발주한 사업 3개를 맡아 1억 1천만 원을 받았고 B씨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의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도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40%가 특정 경력이나 자격이 있어야만 맡을 수 있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단 측은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더라도 입찰과 심사 과정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그게 심사하는 데는 뭔가 개입이 된다는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심사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사위원을 내가 뽑는 것도 아니고.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해양조사업체 대표가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으로 해경 수사를 받다 한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그동안 해양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과 업계의 유착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의 감귤 창고 등을 돌아다니며 수천만 원대의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판에는 조직폭력배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깊은 밤 농촌마을 감귤 창고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는 멍석이 깔려 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밖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붙잡혀 창고 안으로 끌려옵니다.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하니까 반대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냉장고 뒤에 숨겨놓은 옷을 뒤져보니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나오고 곳곳에서 육가락들도 발견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은 5,300여만 원. 한 판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걸었습니다. 농민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조직폭력배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돈 받을 일도 없고 우리 소장이 먼 동네에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좀 삶은 먹자 하길래 그래가지고 지는 성낙했다 이기지. 이들은 이처럼 인적이 드문 곳을 도박 장소로 정한 뒤 일정 기간 후에는 다른 마을로 옮겨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도박꾼을 모집했고 관리자와 문지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 자금을 받아서 윷놀이 현장 밖으로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판이 끝나면 들어가서 승자 쪽에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경찰은 51살 강모 씨 등 25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도박 자금의 사용 흐름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희 서귀포 수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동서에게 조합원 명단을 주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 수협은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들의 배보상을 공약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미 군정도 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도 배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등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연구해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이곳에서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인 학자들은 4.3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going to say absolutely that the United States has some responsibility, but also if you read the G2 summaries, the United States is observing judges, policemen, and prosecutors treating civilians quite unfairly.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2차 대전 당시 수용소에 격리시켰던 미국 내 일본인들에게 사과하고 16억 달러를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4.3 희생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직은 미국 사회에서 공감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Representatives or military persons who were involved in the tragedy or who were negligent in carrying out their responsibilities when the tragedy occurred. After that acknowledgement happens, then there needs to be an apology. 특히 4.3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 극소수 학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4.3 7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직접적인 배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이달 안에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읍면동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이미 개편 논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중단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행정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특례를 공약한 만큼 특별법 개정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고 지적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하면 단연 수박이죠.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크기를 확 줄인 작은 과일이 인기를 끄는데 사과 크기만 한 작은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이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 수박은 땅 위에서 크는데 이곳 수박은 가지를 위로 뻗어 공중에서 자랍니다. 바닥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이 공중 재배를 하면은 병해충도 훨씬 예방될 뿐더러 깨끗해요. 일단 상품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크기가 사과보다 조금 크다고 해서 애플 수박입니다. 수박을 공중에 띄워 재배해 한 뿌리에서 10개 정도까지 수확이 가능해 생산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되지만 당도와 육질은 더 좋습니다. 껍질도 얇아 사과처럼 깎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깎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껍질이 얇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습니다. 대형마트에서 1.5kg 한 통에 7, 8천 원 선에 판매돼 비싼 편이지만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남아도는 물량이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논산 지역에서는 3년 전 전국 최초로 애플 수박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이후 10여 농가 60여 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6월의 첫 출근길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영의 가시거리는 400m까지 짧아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고온 현상 없이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4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도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20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아직 별다른 공항특보는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큰 더위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7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주방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에 올려진 음식물이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를 청탁하려 한 소방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일부는 전 제주소방서 과장 고모 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인과 함께 도지사에게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에게 8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014년 해임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27살 신모 씨와 간호조무사 34살 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2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기도록 하고 행정 지도를 받은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들이 이달 말부터 문을 엽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협재와 금능, 함덕과 2호 태우 해변은 오는 24일 개장하고 중문과 곽지, 표선과 김영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협재와 함덕, 2호와 삼양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야간에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제주감귤농협이 미국령 괌으로 올해산 하우스 감귤을 수출했습니다. 첫 수출 물량은 3kg들이 백상자로 10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하우스 감귤 6톤이 괌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수출 가격은 1kg에 6,500원으로 내수 가격보다 500원가량 높은데 농협은 말레이시아 등으로도 감귤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